자, 430페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원칙.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발급권자는 시, 구, 읍면장.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내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에요. 농취증을 첨부를 안 하면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농취증을 첨부해야만 등기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럼 농취증은 누가 주는가? 농취증은 시구읍면장이 주는데 며칠 그러면 4일, 신청하면 4일 내줍니다. 예외해가지고 농취증 안 받는 애들,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농취증 안 받는 애들 그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농취증 안 받느냐? 얘가 안 받아요. 국가지자체. 두 번째 상소. 세 번째 담보농지. 협의 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유 매립, 토지수용, 공취법. 그리고 농업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또 시효입니다. 시효 취득하는 거. 법률 규정에서 환매하는 거.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에서 좀 많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문제짜리라고.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안 받는 애가 몇 개 있다고?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협의완료,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유매립, 토지수용, 공취법, 합병분할, 시효, 환매, 농지이용 증진 사업 시행계획. 우와,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답만 찾으면 되니까 힘들면 반대로. 얘는 어쩐답니까? 받아야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받아야지. 받는 애 6명의 암기는 더 빨라요. 안 받는 애 14명 암기하느니 받는 애 6명의 암기하는 게 그러니까 요령 거 가자고 요령 거. 뭐 이거 암기 못 한다고 중계 못 합니까? 중계할 때는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놓고 설명해 주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처분입니다. 농지처분 일단은 처분 사유.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 사유는 많거든요. 시군구청장이 확인했더니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업경에 이용을 안 한다. 학교가 실습한다고 해서 사라고 했더니 학교가 실습을 안 한다. 학교가 뭐 한다고? 투기하네. 주말 농장 쓴다고 해서 사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안 쓰네. 어쩐다고? 투기하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다. 농지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시작했으면 이거 몇 년 내 착수했냐?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되거든요.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하고 네 처분해라. 농취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어요. 처분해라. 농지 소유상은 초과했어요. 처분해라.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 그러면 1년 내 처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냐 모르냐 이게 문제예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차라리 농지법에서 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뭐 받아라? 농취증을 받아라. 농취증 받으려면 농지법 공부해라. 농지법을 갖다가 자 농취증은 누구한테 주냐? 농지법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농지법 봐서 60 이상인 사람은 농취증 준다. 법이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농지법 공부해야 되겠다. 농지법 공부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겠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면 처분 사유에 해당은 본인이 1년 내에 팔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처벌하니까. 근데 문제는 공부해야 하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면 몰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처분 사유가 있게 되면 뭐 해줘야 되냐?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오는 게 처분 통지입니다. 팔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팔아야 합니다. 누가 알려줘? 이것은 시장, 군수 알려주고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준다고. 1년 내에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지. 안 팔아요. 버텨봐요. 그럼 어쩐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발음이 바꾸는 처분 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언제까지 팔아고 6개월을 팔아 명령한다고. 그래도 못 팔겠다 버텨봐요. 그럼 아까 뭐 나간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한다? 한 번. 얼마? 20%. 언제까지? 팔 때까지. 다시 처분 통지 팔아합니다 라고 시군구청이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1년 내에 안 팔면 뭐 된다? 처분 명령. 처분 명령이 되는데 명령을 유예가 뭡니까? 보류하는 제도가 있어요.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 어떤 경우냐? 시군구청장이 파는가 가봤더니 자 우리가 갑이 농지 가지고 있는데 처분에 해당한다. 갑한테 알려줬더니 갑이 파는가 가서 봤더니 갑이 농지 안 팔고 너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갑이 뭐란가? 갑이 농지를 못 보면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매도 위탁계약 이런 게 있다고. 농어촌 공사는 농지 팔아준다고. 농어촌 공사한테 내 농지 팔아주세요. 매도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처분 명령 안 되고 기다린다고. 왜? 농어촌 공사가 팔 거니까. 팔아야 됩니다. 알려주고 판가 가서 봤더니 얘가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 되게 좀 짠해배요. 그러면서 표정이 좀 봐줬으면 하는 표정. 그럼 이 사람이 어쩐답니까? 열심히 농업 경영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봐주는 거예요. 몇 년간 봐주느냐? 3년간 봐요. 3년간. 3년 동안 농어촌 공사가 이 농지를 못 파는 거예요. 그럼 이 농지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농어촌 공사도 3년 동안 못 판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반성했다고. 그때는 어떠냐니까? 처분 명령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냥 농사 지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일단은 통지하고 1년 명령 있다. 명령 내렸으면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고. 그러면 너는 농지 팔 능력도 없으면서 샀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한테 뭘 주냐 그러면 내 농지 사가라 하는 매수 청구.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면 처분 명령은 시군구 했지만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한테.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토지주택공사 이런 게 나온다고. 농어촌 공사한테 사줍니다. 얼마 사줍니까? 절대 많이 안 줍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단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싼 땅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실거래가로 절대 많이는 못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농지 처분입니다. 처분. 그런 제도도 있고 이런 얘기요. 그다음 프린트 보면 자 프린트가 5페이지 제3장 농지의 보전 해가지고 농지 보전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올까 하면 농업진흥제입니다. 농업진흥제. 우리나라는 91년도까지 농지를 구분할 때는 농지는 어떻게 구분했냐? 절대 농지, 두 번째 상대 농지.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절대 농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분위기상 못 들어봤다고 그래야지. 절대 상대 들어봤죠? 아 당연히 들어봤지. 91년도에 절대 농지 명칭이 뭐로 바뀌었냐 그러면 절대 농지 명칭이 농업진흥지역 명칭이 바뀌고 상대 농지 명칭이 없어졌어요. 명칭이 없어졌다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 구분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진흥구역, 보호구역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흥구역이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자.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뭐 하자고? 농사. 딴 거 하지 말고 농사 있자.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농지는 있고 또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러면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농업보호계획 이겁니다. 물 확보. 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하면서 영수 확보, 수질 보전. 그래서 나온 데가 보호구역이요. 농지가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이러고 딱 찍혀져 있으면 그런 농지 쳐다보지 말고 보호구역으로 찍혀져 있으면 무슨 생각한다?
그 농지 인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 강이 있든가, 천이 있든가, 댐이 있든가, 저수지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농업용수 써야 되니까. 그런 데가 전부 다 뭐라고? 보호구역입니다. 보호. 그러면 상대 농지를 뭐라 할까? 우리 시험에서는 상대 농지라고 할 수가 없지, 그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 농업진흥적 밖에농지. 시험에서는 뭐라고요? 농업진흥적 밖에농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이름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 말을 안 해줬더니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러고 배우고 합격해서 밖에 나가서 중개하러 갔더니 선배들은 진흥구역, 보호구역 그 말 안 쓰고 맨 절대농지 이 말을 쓰니까 본인이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절대농지.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곧잘 글을 좀 한다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궁금한데요? 여기가 절대농지인데 무엇이라고? 절대농지인데 뭐라고?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교수님 밖에서는 절대농지라고 해요. 절대농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뭔 줄도 모르고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꼭 그런 친구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교수님 이론과 실무가 달라요. 다르게 뭐가 달라요? 실무는 뭐라고? 옛날 명칭이 실무고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바뀐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쓰는 걸 계속 따라 쓰다 보니까 절대 상대 쓴다고. 그러면 왜 알려주냐 그러면 우리는 뭐로 설명해야 돼요? 진흥구역이 어쩌고저쩌고 보호구역이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표정이 이러면은 사장님 진흥구역이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말을 바꿔보라고. 사장님 절대농지가.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고. 그게 그 뜻인가? 얘기하지. 옛날엔 절대농지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이렇게 씁니다. 진흥구역, 보호구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우리가 중개하는 주택에서 우리가 중개해야 될 땅은 진흥적 밖에농지. 개발도 되고 보존도 한다. 진흥적 밖에농지를 기자들은 사회부 기자들은 그 사람들이 농지법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비진흥적. 그럼 신문에 비진흥적 그러고 나면 빨리 뭐라고 캐쳐라고? 진흥적 밖에농지. 옛날 말하면 상대농지. 근데 이번에 국가가 처음으로 이상한 말을 썼어요. 국가가 어디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슨 말을 썼냐 그러면 명칭을 일말을 썼어요. 일반 농지 이렇게 썼어요. 일반 농지. 그럼 앞으로 이제 기자들은 뭐라고 쓴다? 일반 농지라고 쓸 것이다. 그래서 일반 농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빨리 어쩌라고? 아 이게 진흥적 밖에 농지. 국가는 저런 식으로 부르더라. 왜 국가에서 일반 농지 이런 말을 왜 썼냐 그러면 식사했나요? 저녁 식사? 밖에서 사 먹었죠. 그럼 해 먹고 왔어요? 굶었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본인이 직접 해서 먹어요? 아니면 집에서 누가 해줘요? 직접 해 먹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직접 해서 먹었겠네요? 그 먹은 것 중에 몇 프로가 국산이었어요? 직접 해 먹었으니까. 내가 해 먹으면 쌀부터 반찬에서 그 중에서 몇 프로가 국산? 100%? 농사져요? 그러면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100% 넘어가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 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어요, 한 개. 뭐라고요? 네. 그 뭡니까? 쌀이지, 쌀. 콩은 3%도 안 돼요. 깨는 0.1%도 안 돼요. 전부 다 중국, 미국서 들어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10% 되는 건 거의 없고 유일하게 쌀만 얘가 110% 얘는 쌀을 넘친다고. 우리나라는 쌀을 넘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정부에서 사면 안 되는데 어떤 수매예요. 정부에서 사준다고 사주고 이걸 보관하는데 이번에 기사에 이거 나온 거야. 1년 보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대요? 이만큼 들어간대요. 이거 보관하는데 5,000원 들어요. 5,000원. 농지 가지고 농사지면 농사지 뭐 해야 돼요? 직불금이라 해가지고 보조금 준다고. 보조금.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아니 그냥 농지를 갖다가 우리나라 농지가 얘가 79.8% 그러니까 얘가 거의 몇 프로고? 80%. 얘가 몇 프로고? 20%.
여기에서 나오는 쌀이 전체 생산량의 15%. 얘만 없어져도 어쩐다고? 5천억이란 이 돈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농지를 갖다가 개발적으로 풀죠. 개발적으로 이제 너무 잡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농지를 갖다가 풀자가 아니고 쌀 그만하고 콩도 심고 이런 걸 심으려 이만 않고 어쩐다고? 농지를 풀어야 된다고. 농지를. 한쪽에서는 미쳤다 그러지. 나중에 이 쌀 가격이 자 우리나라 지금 어제 그제 아침에 나오던데 쌀 가격이 20kg가 집에 살림하죠? 얼마 정도 가요? 살림 안 하네. 쌀은 신랑이 사오나요? 20kg 보통 3만 7천 원부터 해가지고 비싼 것은 5만 7천 이러고 나니까 이게 또 쓸데없이 가격 조절을 한 거 이걸 갖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해가지고 밥맛 실험을 다 한 거예요. 어느 게 맛이 좋고 안 좋고 했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봤더니 이걸 알고 봤더니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최고 비싼 데 어디냐? 충청도. 거기서 팔 때 3만 7천 원. 최고 싼 데가 부산 쪽. 거기는 3만 원.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 거기에서. 그러고 난 다음 한 사람이 주부가 5kg를 3개를 딱 사고 5kg가 하나가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18,000원짜리 3개 사가지고 신랑한테 밥을 해줍니다. 애들 갖다 놓고 해가지고 밥을 딱 해주는데 뭘 해주냐? 12,000원짜리 딱 밥을 해주면서 신랑한테 말 않고 중간쯤인데 여보 오늘 밥 맛은 어때? 좋은데 찰지고 이렇게 하니까 찰지고 좋은데 뭐야?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가장 싼 쌀 같았는데 좋다고? 좋다고. 그날 결론은 뭐였냐? 가격은 의미가 없더라. 가격은 이제 가격은 의미가 없고 도정시기입니다. 도정시기. 이 쌀 가공 시기가 한 달 됐냐? 2달 됐냐? 여기에 따라서 밥맛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최근에 도정한 걸 갖다가 조금씩 싸서 자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무슨 2000선 나온 쌀이 뭐예요? 2000? 악기발이? 쌀 종류 중에서.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좋은데 별로 가격에 차이가 없고 가격 차이는 것은 뭐 친환경 공법 이런 데 차이가 날 뿐이지 밥맛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농지를 갖다가 일반 농지를 갖다가 좀 풀어가지고 농사 안 짓는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할 때 농지 전용은 누가 하냐 그러면 국가가 직접이요. 농장이 전용 허가해 주는데 장관이 모든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시험 볼 때는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해요 그러면 농장. 프린트 봐요. 프린트 보게 되면 그 5페이지 밑에 2번 있죠.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林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받아야 한다. 시험 볼 때 농지 전용 허가 누가요? 농장. 근데 농장이 언제 하고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규모가 큰 것들은 농장이 잡고 좀 작으면 시도한테 위임해주고 더 작으면 시군구 위임한다고. 위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위임은 안 나오니까 안 쓴 거예요. 따라서 그냥 쓰지 말고. 그러면 위임의 폭을 갖다가 전용하는 위임의 폭을 뜬다가 지자체한테 지자체한테 위임이죠. 지자체한테 그 폭을 훨씬 좀 더 주자. 더 줘가지고 쉽게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든 걸 하자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서 좀 논농사 좀 그만해가지고 쌀이 넘치는 걸 좀 막자. 그 말 하면서 일반 농지란 말 썼으니까 이제 앞으로 당연히 신문에서는 일반 농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 농지가 저는 이제 밖에 농지 옛날 말로 상대 농지다 이렇게 알아먹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능지역 지정 대상지인데 여기 봐요. 지능지역이 옛날로 하게 되면 절대농지니까 절대농지가 보존 아닙니까? 보존. 그러면 지능지역이 보존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토지 중에서 보존 목적인 지역이 어디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추, 상, 공은 개발이고 녹지, 관리, 농림, 환경 보존이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서울시 녹지는 빼고 그거요. 특별시 녹지는 제외. 그러면 시험 문제는 광역시 녹지 이러고 나온다고. 특별시 녹지만 제외한다. 다음에 2번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꾸는 게 전용 그럽니다. 전용.
그래서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받습니다. 누구한테요? 장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한다? 농장. 장관입니다. 장관. 시군구가 아니고 장관 계가지고.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나중에는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이해해야지. 그거는 암기할 내용이 아니야.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고.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농지가 있는데 농지입니다. 농지 이용원증은 또 말하지만 보조입니다. 농지가 있다. 자, 농지가 있는데 이쯤 해가지고 갑이 분명히 농지인데 나 여기서 뭐 하겠다? 건축하겠다. 뭐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그럼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허가권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죠. 그럼 뭐가 돼요? 농지가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권자는 허가한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라고?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걔는 전용할 권한이 없다고. 전용할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 농장이. 그럼 어쩔 거예요? 내가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내가 농지 전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농장 찾아가서 장관님 내가 허가를 해주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얘가 오케이 해도 괜찮다. 그러면 얘는 어쩌는 거예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1번이요. 타 법에 의해서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 전용하니까. 간단하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았으면 농지법 전용허가 안 받습니다. 받은 걸로 보니까. 두 번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 운동조서 협의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자, 농지가 있는데 이만큼 여기에다 뭐 지정한다고요? 주거지요. 이만큼 여기에다 뭐 한다고 여기에다가 도로 결정. 이거 하려면 주거지역 도로 결정과 누가 한다고? 국장,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는 순간 뭐가 없어진다? 농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농지가 전용이 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은 누가 한다고요? 농장이. 찾아가서 또 뭐 하라고요? 협의. 자, 협의했습니다. 협의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농지를 갖다가 이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 했을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협의가 끝났으니까 이 얘기. 협의가 끝났으니까. 2번은 그런 얘기요. 3번 신고하고 전용한다.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이쯤 해가지고 병이 여기에다 뭐 한다고? 마을회관 짓는다. 뭔다고? 전용 신고. 신고했으니까 굳이 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 4번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허가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법고. 산을 갖다가 불법으로 모르게 개간해서 뭐 만들었다고? 농지 만들었다고. 농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만 지면 농지다. 근데 전답 가수냐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하면 농지다. 그러니까 산은 지목이 임야지면 모르게 개간해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이상 농사지면 뭘 했다고? 농지라고 했다고. 그걸 어쩐다고? 산림으로 되돌린다고. 이것은 산림의 원상복귀. 농지로 보면 농지 전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산림의 원상복귀니까 그런 걸 허가받지 마라. 그리고 지금 올 중순에 개정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산을 몰래 개간해가지고 3년 이상 농사지면 농지라고 인정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절대 안 돼. 올해부터는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해서 농사짓고 있는 땅은 몇 년 하든 간에 농지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게 농지법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4번 내용은 없어져야 될 내용인데 옛날에 해놓은 농지는 어쩔 거냐고. 올해부터 인정 안 하지만 옛날에 했던 건 어쩔 수 없잖아요. 4번이 좀 남아있고. 5번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 형질 변경하니까 여기서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겨보면 농지 전용 협의는 아까 했던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주거지역을 지정하려는데 시설 결정을 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과 협의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고는 농지 전용 신고는 이거는 시군구한테 하는데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용도입니다. 지역 주민,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 놀이터, 마을 해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의장, 양입장 등 어업용시설,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것은 신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 간다. 금 나옵니다. 금 나옵니다. 농지에서 뭐 합시다. 금은 광물이니까 광물을 채굴하겠다. 원래 농지인데 이제 광물 채굴하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이게 타용도입니다. 타용도로 연구에 쓰는 거 잠시 쓴다. 잠시 일시 사용 허가 받아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누가 해주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허가라는 말 중에 무슨 말 써요? 협의. 우리가 하면 뭐라고? 허가. 국가나 지자체면 협의. 이게 출제하는 분들의 머리들이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이런 걸로 아주 단순한데 살짝 틀면 우리는 몰라요. 순간 당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하려면 우리가 전용하려면 뭐 받으라고? 허가 받으라고.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국가나 지자체 하려면 뭐 하라고? 협의하라고. 전용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협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타용도 일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뭐 받는다고? 허가. 국가는 지금 뭐 한다고? 협의.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죠. 그러니까 신고 이러고 써놔요.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간다고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하고 협의다, 신고는 없다. 일시라는 게 일시. 나중에 이렇게 배웠는데 일시는 뭐 일시. 자, 금 캔다. 일시는 몇 년이냐? 5년, 2년. 5년 주는데, 최장 5년 주는데, 매장량이 너무 많아요. 다 못 했어요. 연장합시다. 몇 년 연장하냐? 3년 연장. 최장 8년. 8년 동안 했으면 다시 어찌해야 돼요? 농지로 다시 원상복귀해야 돼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다른 용도로 잠시 쓰다가 농지로 되돌아가니까 농지 전용이냐 아니냐? 절대 농지 전용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잠시 쓰고 뜬다. 농지로 복구한다. 원상 복구하니까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농지 보존 부담금인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간단히 돈 내라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냅니다. 1번 전용 허가를 받든 2번 협의를 거친 농지든 좌우지간 농지 전용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는데, 그 양가름 밑에 2번은 뭐냐? 분할 납부는 뭐냐? 이게 금액이 너무 크면은 한 번에 다 못 내니까 4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하는 제도도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납부 시기. 3번은 중요해요.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전부 일부에다 줄 긋고 분할 납부. 일부는 분할 납부요. 전용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갑이 얘기했다가 자 농지 전용합니다. 뭐 한다고? 건축한다고.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가 전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사전 납부요. 사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납부한다는 조건부로 준다고 허가를 한다고. 납부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합의 나 돈 나중에 내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꼭 내라 라고 허가하셨다고. 얘가 집 짓고 난 다음에 팔고 가본다고. 그렇게 해서 농지 보존 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 떼어먹힌 돈이. 그래서 국가는 앞으로 된다. 더 이상 안 뛰게 해가지고 만든 제도가 돈 안 내면 허가 안 해준다 이제. 돈 내놓고 허가 못 해줘. 돈 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돌려준다 그것은. 그러니까 무조건 어쩐다? 미리 낸다 이제. 그래서 전부 일부를 내야 어쩐다? 일부는 분할 납부 때문에 일부요. 그냥 얘들은 일부라는 게 없으면 다 내는 거예요. 일부는 산업단지 만든다. 어마어마한 공업도시요. 신도시 만든다. 또 관광지 만든다. 면적이 크면 금액이 엄청 많다. 그런 경우 분할 납부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전부일부를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한다. 중요합니다. 사전 납부지 이제 납입조건부 절대 안 돼요. 넘기면 4번 환급은 뭐냐? 왜 돈 낸다고요? 전용하니까. 돌려준다고. 왜? 안 하니까. 돈 냈는데 허가 못 받았어요. 돌려줄게 이런 얘기요. 나는 제일 처음에 100평 전용한다고 100평까지 냈는데 마음 바뀌어서 10평만 전용할 거예요. 9평 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면은 다 받지 말고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누가 하면 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네들은 감하겠지. 뻔하지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가 공공이 먹자면 감면한다. 중요 산업시설, 도로 설치한다. 어째요? 감면해야지. 세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면 농사 짓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 생활과 관련되면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국가가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X지.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농업진흥적 지적 운용이다 틀린 거. 1번.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했네. 농업진흥적 지정권이 누굽니까? 시도지사.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농업진흥적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2번 농업진흥적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진흥구역, 보호구역 두 가지 있죠. 3번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지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물이 쓴다. 물. 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나오잖아요. 수질 보존,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농업진흥적 지정은 국계법에 따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등을 대상으로 하되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5번 시도에서는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농지 전용 수반하는 용도를 변경할 경우 농업진흥적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틀린 것은 1번 농업진흥적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2번 농지 전용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에서 농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그랬죠.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받은 걸로 봅니다. 2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어떻게 장관이 허가를 할까? 장관이 허가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농지는 규제가 강하니까 장관이 한다 이 말은 국가가 한다 뜻입니다. 국가가 직접 한다. 직접. 맞는 말이에요.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 신고한다. 농업인 주택이면 농사 짓는 지역 주민이니까 신고가 맞습니다. 4번 도시재간의 농지로서 주무부장 지자체장이 농장과 미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 제외되는 농지는 허가 없이 전용한다. 간단하게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협의를 했으니까. 5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 등에 허가받아야 하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납입해야 된다. 자요.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줄 거 봐요. 일시 사용이죠. 일시 사용. 아까 제가 금 캔다고 광물도 일시사용이고 얘도 일시사용. 일시사용 누구 허가받는다? 시군구 허가받는다. 시군구 허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죠. 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잠시 쓰고 어쩐다? 잠시 쓰고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농지 전용이 아니다. 농지 전용이 아니면 농지 보존 부담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해석을 좀 해야 돼. 농지 전용일 때만 돈 내는, 얘는 전용이 아니니까 돈 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3번 전용이다 옳은 거. 1번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해관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허가받는다. 마을 해관이면 우리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서 마을이라는 게 어울립니까? 이런 데는 뭐라고? 시가지라고 시가지. 마을은 시골 동네가 마을이에요.
시골 동네 뭐 한다고? 농사 짓는다고. 그럼 마을에 가면 당연히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뭐 해야지? 신고해야지. 허가가 아니고 신고. 지역 주민이니까 신고. 2번 허가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 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나중에 아직 안 배웠어요. 3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호 납입해야 된다. 이거 은근 잘 나오죠? 안 냅니다. 전용이 아닙니다.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보존 부담금 납입을 조건 허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거 지금 답이 2번, 4번 두 개 돼요. 2번도 답이고 써요. 4번도 답입니다. 또 나중에 또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작년에 그런 학생도 있던데 자 12월 달에 문제 냈는데 7월 달 가가지고 이거 답이 몇 번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완전 황당한 거. 어떻게 12월 달에 준 문제를 7월 달에 질문하냐고. 그래서 몇 번에 내 문제 있는데 3번에 이게 답이 지금 몇 번이라고요? 이 문제 만들 당시는 답이 2번인데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조건 허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돈 떼먹힌 게 너무 많다고 무조건 어쩐다? 돈 내라. 사전 납부. 돈 안 내면 어쩐다? 허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납입을 조건을 전용 허가할 수 없다. 없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답 2번, 4번 두 개 써놔야지. 나중에 질문하기 없게요. 미리 말했으니까. 답은 2번, 4번 두 개입니다. 5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입니다. 일시 사용은 누구한테 신고요? 시군구 신고입니다. 시군구 신고. 옳은 것은 2번하고 4번이 됐고요. 제가 첫날 11월 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전화번호 줬습니다. 010-3564-0283 전화번호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뭔가 전화번호 주면서 분명히 결정하기 전에 그 말은 사고 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근데 문제는 사고 친 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보통 하루에 한두 건씩 질문 받아요.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그분 지금 이 수업 듣고 있을 텐데 한 분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10몇 년 전에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신안에 있는 땅을 샀답니다. 신안에 농지를 샀는데 그때 당시 6만 원에 샀답니다. 6만 원에 사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인근이 8만 원에 팔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이 농지 팔 수 있을까요? 기다려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 왜 그게 됐냐 그러면 거기에 개발 계획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지금 개발 계획 싹 없어지고 다리 놓는 거. 그래서 그쪽이 지금 중개안에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교수님 그거 3만 원 합니다 지금. 아니 몇 년 전에 8만 원까지 판 적이 있다는데 그거는 바닷가 보이는데 아주 좋은 계획 관리고 여기는 바닷가가 안 보입니다. 이거 쓰려면 보니까 그 농지가 저는 안 봤지만 좀 낮은 모양이요. 개발이 허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흙 갖다 보여야 되고 이거 지금 3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본전만 건졌으면 쓰겠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전화 줘야 되겠고 전화 줘가지고 팔지 말고 그냥 잊어먹고 사세요. 10몇 년 전에 산 걸 지금 반값에 팔겠습니까? 열받아 못 팔지. 그러니까 아예 없다 생각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자식 앞으로 조등해가지고 평생 몰고 사는 게 편하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항상 열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 전에 하렸는데 결정 후에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분이요. 부산에서 그분 다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교수님 있잖아요. 친구의 언니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제는 울산에서 교수님 이 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결론 내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봐봐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냐? 10만 원 샀다. 10만 원.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 이 땅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만 원짜리다. 잘 샀어요? 안 샀어요? 완전 잘 샀지. 근데 이거 만 원짜리다. 잘 샀어요? 안 샀어요? 이러면 무슨 현상 나오냐 그러면 자, 이 언니한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언니 친구입니다. 언니 친구. 그럼 제가 만 원짜리 해가지고 알려주면은
언니는 이 친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로 남겠어요? 왼수 되겠어요? 왼수 되지.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요. 이미 신발 샀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그냥 잘 샀어요 그러고 내비둬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고. 나도 그렇고 관계도 있고. 근데 이거를 갖다 알려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정 후에는 질문하지 말란 얘기요. 질문한 사람도 열받고 저도 열받고 이러니까 결정 후에는 질문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그것은 항상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질문할 때 한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질문할 때 어디 삽니까? 어디 삽니까? 누굽니까? 이 정도는 좀 써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동강동은 부산에 사는 누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줬으면 돼. 그냥 다짜고 없다. 교수님 동강 수업 듣고 있는데요. 이 땅값은 얼마일까? 잘 샀을까? 이러버리면 제가 깝깝해요. 이름을 쓰면은 제가 역으로 전하거든요. 누구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써놓으면, 이름을 안 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 카페에다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농지가 쫙 있는데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선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이 공원입니다. 공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을 갖다 설명해서 팔아야 되는데, 공원이 이렇게 빗금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1000제곱미터인데 공원이 330이 공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지금 10월달 합격해가지고 중개를 해야 되니까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는 선배님 있으면 누가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럼 기가 막히게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전화 전화 써가지고 010-3564-0283 전화하세요. 쉬는 시간 상담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전화 딱 해가지고 상담해 뭐라 했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라고요? 공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배워야 되는데, 공원은 뭐라고요? 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이렇게 결정해놓고 전국적으로 설치 못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자동 풀리는 거예요. 20년이 돼도 한 번 했죠? 20년이 돼도 설치가 안 되면 20 다음 날 해제된다.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냐? 2000년 7월 1일 날 만들고, 언제부터 시행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참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이런 땅들이. 국가에서 공원만 이 땅 전부 다 사야 돼요. 재원 조달해야 돼요. 돈이 없는 거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서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태 파악을 다 했어요. 지자청한테. 실태 파악 다 해가지고 해제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 설치할 건지 이거 구분을 다란 얘기요. 지금 중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뭘 설명해 주냐 그러면, 이거 공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 말 하지 말고 이 공원이 과연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할 건지 해제할 건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지금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지금은. 자, 번지 땅 몇 번지 내 땅인데 그러면 그분들 몰라요. 어떻게 아냐고.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 땅인데 이 공원 지금 벌써 몇 년 됐냐고. 이거 풀 겁니까? 아니면 조성할 겁니까? 재원 조달 했나요? 못 했나요? 우리 시가 돈이 없어. 그럼 뭐 하냐고 풀어야지. 아, 그래서 그거는 풀릴 겁니다. 일 설명해 준다고. 풀린다 그러면 통째로 넣고 설명을 통째로 넣고. 풀린다 그러면 얼마 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생산 녹지다. 그걸로 설명하면 돼요. 풀릴 거니까. 근데 조성합니다 그러면 조성하면 이만큼 뭐로 나간다고? 공원 나간다고. 봐요. 이 부분이 공원으로 빠지면 이제 남는 토지가 이게 남았지. 이게 토지 모양 잘 보라고.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칼자루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됐다고. 얼마만큼 쓰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 토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이 정도는 잘릴 거라고. 이 땅은 없다고 봐야 된다고. 전체 가격에서 빼라 어쩐다? 감가시켜서 거래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거 물어보지 말고 지금 급한 것은 해제됐냐 안 됐냐, 해제할 건가 말 건가 이거 먼저 판단 확인해가지고 알려줍니까? 다 알려줘요. 연말까지 지금 연말 됐잖아요.
연말까지 구분 다 알려줘. 요즘은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저 풀 거면 알려줄 거니까 푼다 그러면 전체를 넣고 설명하고 조성하려고 재원 조달 해놨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 땅 완전 웃기는 땅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없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팔아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질문할 때는 어디 사는 누군가 좀 써주고 질문하면 제가 역으로 전화해가지고 누구시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은 분명히 남자인데 전화하면 여자 목소리 들리고 좀 헷갈릴 때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 한번 마쳤고요. 입문과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앞전에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올해 처음 하는 분들은 입문과정 듣고 1월달 듣는 거하고 씩씩하게 1월달 처음 온 사람들하고는 보면은 차원이 달라요. 얼굴 표정 보면 이제 달라진다고. 지금부터 듣고 1월달에 듣는 사람하고 1월달에 처음 온 분들하고 표정이 많이 바뀔 거예요. 얼굴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불편하니까 이쪽만 계속 본다고. 여기는 웃고 있거든요. 인상 쓰고 있고 못 보지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선생도 불편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생각해야 돼요. 왜 학원 다니는가? 동강도 있는데 우리 거 동강 다 나가잖아요. 왜 학원 다니니까? 인맥입니다. 인맥. 진짜 인맥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학원 다닐 때 그 인식을 못 하는데 밖에 나가서 중개하면은 우리는 자, 중개할 때 거래를 옆에 중개사하고 많이 할까요? 아니면 손님하고 많이 할까요? 옆에 중개사하고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요즘은 7, 80%는 전부 다 공동중개니까 옆에 중개업자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지 모르는 손님하고는 별로 안 한다고. 내가 손님 데려가면 나는 손님인데 물건이 없으면 부탁해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 같은 여기 있는 분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이 어쩐다고 전부 다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딱 들어오면은 얼굴 보게 되면 고객님, 고객한테 쌩까고 가겠습니까? 우리 업은 이건 서비스업인데 쌩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게 되면 그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께 모여서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분께 연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월 달 지금 1월 달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공법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니까 수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처음 옆에 앉으면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보세요 해가지고 공법 선생님이 그러는데 공법이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딱딱하거든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으니까 하루에 4강씩 듣고 오라고. 힘들겠지만은 진도 남들하고 똑같이 따라가려면 이미 11, 12 촬영해놓은 게 있으니까 4강씩 듣고 오세요. 그러면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하루에 4강씩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앞에 와서 혼자 이상한 표정 짓고 있다. 2시간 되면 없어요, 이건. 나중에 봐봐요. 수업하다가 2시간 되면 사라지는 분 정정 나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 카페도 있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공법이 어렵다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려운 줄 아니까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쉬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부터 준비해야지. 왜 내년 10월 말에 시험 보는데 지금부터 준비한답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글이 되게 제가 카페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한장공법 언제 줍니까? 나중에 한장공법은 그것은 여기 카페가 아니고 제 카페 주는데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 줘봤을 때 여러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 주게 된다면 듣는 순간 다음 주 안 나와요, 여기에.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거? 그거 안 해야지. 근데 3월달 주게 되면 그 처음 들었을 때도 잘 몰라요. 5월달, 7월달 가면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때 가면. 반복을 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한 번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급하니까 그거라도 빨리 나오면 했으면 쓰겠는데 이 얘기 하던데 한장공법은 3월달 가게 되면 3월달 우리가 첫날 국계법 딱 다시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딱 한 거, 그걸 하루 한 걸 갖다가 25분 정도에 줄여가지고 해주는 게 한장공법이다 이런 얘기 자주 주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니까 공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갖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차분히 읽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 과목이 처음에는 어렵고 무슨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 가게 되면 여기 우리가 7, 8, 9 가게 되면 공법이라는 과목은 되게 정직한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처럼 치사하지 않아요. 중개사법은 되게 치사한데 이거는 치사하지 않고 내용이 많아서 그러지 이건 과목은 정직해요. 배운 내용에서 공법은 많은 함정 안 써요. 함정 쓰는 거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알려줘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책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이게 방어가 안 될 뿐이지
연말에 좀 기도 좀 하시고 내년 1년에 끝내게끔 끝내가지고 내년 딱 이맘때는 여기서 만나지 말고 제가 앞전에 제가 해운대 얘기해 줬죠. 해운대 상가하고 호텔 40개 가져왔는데 벌써 며칠 만에 반이 나갔어요. 그 호텔 하나 팔면 얼마 줍니까? 하나 팔면 거의 뭡니까? 분양 수수료 거의 500 줘요. 상가 하나 팔면 5천 줘요. 5천. 분양 수수료가. 그러니까 상가가 벌써 몇 개 나가고 호텔에 40개, 호텔 20개가 벌써 나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물건 갖다 줄 테니까 해줄 테니까 하여튼 내년 1년 만에 딱 합격해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임장다니냐고. 그래 그럼 1년 만에 끝내 그럼 잘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